안녕하세요, 허지영 기자입니다. 대선 후보 그 생방송 토론회 지켜들 보고 계시죠? 뭐 너무 뭐랄까 그 질문 시간도 짧고 답변 시간도 짧다 보니까 특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아무 말 대잔치를 막 해. 예? 어차피 시청자들이 그 순간순간 팩트 체크 못할 거를 알고. 그래서 제가 한 2, 3일 시간을 들여가지고 윤석열 후보의 중요한 그 논란이 됐던 발언 6개를 추려가지고 팩트 검증을 해봤더니 6개 중에 하나만 진실이고 나머지 5개는 거짓말이거나 거짓말에 가까운 좀 그죠? 예, 선동이거나 거의 그런 걸로 판명이 됐습니다. 제가 기사로 이미 다 올려드렸어요. 대선 후보 토론이 이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시청자들이 본인들이 꼼꼼하게 이런 것들을 살펴보기에는 다들 바쁘잖아요. 그래서 기자들이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추려가지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거의 그러지를 못해. 그러니까 윤석열은 이재명한테 거짓말한다 그러고 이재명은 윤석열한테 거짓말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똑같이 보이는 거야. 실제로 거짓말만 하는 인간은 따로 있는데 허재현 기자가 이렇게 분석해드리는 팩트 체크 보도들 좀 많이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리포액트 사이트에 다 올려놨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도 일부 좀 다시 한번 체크해드리고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그 기차 그 좌석에 구두바 올려놓은 거 어떤 사람들은 유럽에서도 다 그렇게 한다. 선진국에서 그렇게 한다. 특히 진중권 씨가 그러더라고. 제가 팩트 체크를 해봤더니 선진국에서도 그러면 벌금 물립니다. 자, 잠시 후에 그 내용 자세하게 전해드릴게요.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보험 어떻게들 가입하셨나요? 보통 아는 분들 통해서 묻지마 가입 많이들 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게 꼭 필요한 보장들은 포함됐는지, 지금 내가 내는 보험료는 적당한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죠. 이런 분들을 위해 전문 보험 클리닉 업체 더 착한 보험 클리닉을 소개해 드립니다. 허재현 기자를 후원하시는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니까 객관적이고 착한 상담 해주는 업체 같아요. 상담 받으실 때 허재현 기자 방송 보고 연락합니다 하고 말해보세요. 업체에는 제가 말해놓겠습니다. 이 광고는 허재현 TV 유튜브 방송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산삼도 이제 저렴하게 드실 수 있는 시대라는 것 아셨나요? 산양산삼 한번 드셔보세요. 야생의 산에 산삼의 씨를 뿌려서 키워낸 삼이라 자연에서 나온 산삼과 효능이 똑같다고 하네요. 7년근 산삼을 산에서 직접 캐어 원액으로 만든 산삼 2박스를 허지연TV 구독자들에게만 36만 원에 판매한다고 합니다. 한 박스 아니고 2달치 먹을 산삼이 2박스에 36만 원인 겁니다. 물론 36만 원 적은 비용은 아니지만 여러분, 홍삼이 아니고 산삼입니다. 홍삼과는 또 다른 차원의 면역력 강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는 유튜브 댓글란 상단에 올려둘게요. 이 광고는 허재현TV 유튜브 방송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딱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기사로 보세요. 그 신천지 그 코로나 수사 관련해서 윤석열이 이제 건진법사 말 듣고 압수수색을 그죠 뭐 안 했다는 뭐 이제 그런 건 이제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근데 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윤석열이 되게 신천지 명단 확보를 위해 되게 최선을 다한 것처럼 나도 이렇게 디지털 포렌식 요원을 중대본에 보내가지고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다 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예. 확인을 해봤더니 그 말 자체는 틀린 말은 아닌데 날짜를 빼먹었어. 날짜. 이거 얘기 나온 김에 그냥 방송 좀 다시 봅시다. 뭐 여러분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최근에 갑자기 어떤 분이 양심선언을 했는데 우리 교주께서 우리 윤석열 후보 덕분에 살았으니까 빚 갚아야 된다.
빨리 다 입당해가지고 경선 도와주라 그랬다는 양심선언이 나왔지 않습니까? 진짜로 압수수색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복지부에서 30만이 되는 신도가 반발할 경우에 이 관리가 안 되니까 강제 수사는 지금 단계에서는 안 되니 조금만 미뤄달라고 해서 바로 중대본과 함께 대검의 디지털 수사관들을 투입을 해서 압수수색보다 더 광범위한 범위로 신천지의 과천본부의 서버를 다 들어와가지고 중대본에 넘겨주고 또 우리 대검의 디지털 수사관들을 한 달간 붙여가지고 전부 포렌식을 해서 다 넘겼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중대본에 이렇게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도 보내고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나도 많은 해서 신천지 명단 다 확보해서 일을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신천지 명단을 언제 확보했는지를 말을 절대 안 해. 왜? 경기도청이 과천본부 압색해가 강제로 들어가가지고 가져왔던 날짜보다 8일이나 늦었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걸 이제 기억이 흐릿했거든. 제가 그 당시에 그걸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경기도 역학조사팀이 신천지 과천본부에 가가지고 신천지 교인 명단을 협조 형태로 받은 게 2020년 2월 25일. 그리고 대검이 디지털 포렌식 검찰이 3월 5일 날 중앙재난본부랑 함께 신천지 과천본부에 들어가서 그때 이제 서버를 받아와요. 압수수색은 절대 안 하려고 하고. 그런 다음에 3월 8일 날부터 이제 분석을 시작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서버를 정확하게 명단, 신천지 명단을 확보한 게 경기도는 2020년 2월 5일, 검찰은 2020년 3월 5일이야. 8일이나 늦었어. 8일이나 늦었는데 분석은 또 3일이나 늦게 시작해. 그러면은 보세요, 여러분. 거의 10하루가 지나가지고 신천지 명단 분석을 시작한 거야. 여러분, 코로나는 아시잖아요. 하루나 이틀만 그 역학조사가 늦어져도 그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어디서 뭐하고 다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엄청난 규모로 퍼져 나간다고. 근데 10하루나 지나가지고 이 명단을 확보해서 분석하고 시작하고, 이게 최선을 다했다라는 겁니까? 이걸 지금 자랑하고 자빠졌어? 그냥 자기가 여기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 보내서 압수한 거를 가지고 분석하고 나도 엄청 많이 했다 까지만 얘기하잖아. 뭘 얘기를 안 해? 경기도보다 10하루나 늦게 그걸 했다라는 거를 절대 얘기 안 해. 10하루나 늦게 해서 그거 어쩔 건데. 그러느라고 코로나 다 퍼졌겠다. 하루만 지나도 이게 심각한데 역학조사가 그렇잖아요. 하루만 동선 파악이 늦어져도 그 사람이 그동안 여기저기 식당도 다니고 어디도 다니고 사우나도 가고 다 할 거 아니야. 10하루나 지나도록 그 코로나 퍼지도록 그래 놓고는 그게 뭘 잘했다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팩트에 다 빠져. 그 방송 토론 때 이렇게까지 신경 써서 누가 체크합니까? 사회자가 그걸 어떻게 해? 그 성남 FC 수사 관련해서 성남 FC가 성남시에 성남시의 기업들이 성남 FC 통해 가지고 이재명한테 잘 보이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경찰이 다 수사를 했는데 3년 6개월 동안 수사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가지고 그냥 불기소 처분한 거라고. 혐의 없음 종결 처분을 한 건데, 그걸 갖고 이제 이재명이 설명을 하니까 윤석열이 언제 경찰이 그런 식으로 수사를 철저하게 계좌 추적 다 했다는 거냐 보면서 비웃었다고. 근데 경찰 말이 맞거든요. 이것도 제가 팩트 체크해서 다 기사 올려드렸는데 잠깐 그 부분 잠깐 보시죠. 또 우리 후보님이 시장으로 재직할 때 3년 동안 165억이라는 그 현안에 걸려 있는 기업으로부터 이렇게 후원금을 받았는데, 165억의 사용처와 그리고 거기서 성과급이 누구한테 갔는지 그걸 밝히라고 하는데 그거를 왜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고 거부하시죠? 자꾸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경찰에서 3년 6개월 동안 국민의힘이 고발해가지고 몇 차례 수사한 겁니다. 그래서 그 자금 추적 다 했어요. 자금 추적을 문제고. 뭐랍니까?
다음 추적을 경찰이 다 했다고요. 근데 이런 거 아닌 사실 가지고 자꾸 왜 검사가 왜 그러십니까? 자, 자금 추적을 언제 경찰이 했습니까? 그러면서 웃어버리잖아. 보세요, 여러분. 경찰이 2022년 1월 27일 날 발표를 한 게 있어요. 사람들이 자꾸 뭐라 그러니까 경찰이 뭐라고 그때 발표를 했냐면 자꾸 조선일보나 이런 데에서 뭐 제대로 뭐 현금이 인출된 정황이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는데 이 돈의 용처가 확인도 안 되고 수사 그냥 덮었다 이렇게 보도하고 그러니까 분당경찰서에서 뭔 소리냐, 지정기부금 18억 원 상당의 경기도 체육회와 성남시 체육회를 거쳐 성남FC에 기부된 바 있지만 이 과정에서 중간에 돈이 인출되는 등 빠져나간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충분한 기록 검토를 거친 결과 혐의가 없어서 불송치 결정을 한 것이다. 라고 경찰이 밝혔어요. 경찰이 자금 추적 다 해봤는데 이런 거 없었대. 경찰이 오죽 답답했으면 이런 거를 밝혔겠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뭔 소리냐, 경찰이 자금 추적 다 했지 않냐, 그러니까 윤석열 씨 좀 거짓말 좀 하지 마. 이렇게 윤석열이 자금 추적 언제 다 했어요? 이러면서 그냥 웃어버리잖아. 그러면은 일반 사람들은 윤석열이 설마 없는 얘기 하겠어, 저렇게 웃기까지 하는데 이래버린다고. 아니거든. 윤석열이 거짓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말이 돼.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그 기사에 써드린 것처럼, 자, 검찰은 이 수사에 불만이 있어. 성남FC 관련 이 후원금 이 수사가 충분치 않았다라는 검찰의 불만은 있어. 그건 사실이야. 그런데 경찰은 다르다고. 경찰은 우리가 자금 추적 다 했다. 이거 혐의 없음, 3년 넘게 수사했는데 혐의가 없어가지고 사건 종결한 거다. 경찰의 입장은 생각이 다르다고요. 그럼 윤석열 씨는 검찰들만의 대통령입니까? 아니죠. 검찰도 통제해야 되고 경찰도 통제해야 되고, 그죠? 우리 사회 모든 부분을 총괄해야 되는 게 대통령 후보라고. 그럼 검찰의 시각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경찰이 다 했다는데, 그러면 이재명처럼 경찰이 다 했다라고 얘기했다. 경찰이 자금 추적 다 했다라고 경찰이란 주어를 써서 얘기를 해야지. 왜 검찰의 이야기만 해, 윤석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말이 돼요. 윤석열이 제가 검찰 쪽에 알아보니까 검찰은 이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하더라 라고 얘기를 하면 그건 말이 돼요. 실제로 검찰이 항의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경찰이 언제 자금 추적 다 했습니까? 잃어버리면서 웃잖아. 여러분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경찰에서 3년 6개월 동안 국민의힘이 고발해가지고 몇 차례 수사한 겁니다. 그래서 그 자금 추적 다 했어요. 자금 추적은 문제고. 뭐랍니까? 자금 추적을 경찰이 다 했다고요. 근데 이런 거 아닌 사실 가지고 자꾸 왜 검사가 왜 그러십니까? 사실 가지고 얘기를. 그죠? 경찰이 언제 자금 추적했냐고 그냥 비웃고 말아. 근데 이런 것들 팩트 체크가 현장에서 바로바로 되긴 되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냥 아무 말이나 그냥 막 떠들어 버리고 말어. 이런 거는 진짜 거짓말을 좀 하지 마, 윤석열 씨.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이 중요한 논란이 됐던 윤석열의 발언 6개 중에 6개를 추려가지고 시간 순서대로 추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나하나 해봤더니, 그죠? 딱 하나만 진실을 얘기하고 나머지 5개가 이런 식으로 거짓말 또는 거짓에 가까운 허위 선동. 5개가 그렇게 확인이 돼요. 보면 하여튼 이런 식으로 팩트 분석을 좀 하라고. 언론들아 뭐 하고 있어 니네? 아무 말 대잔치로 계속 이게 대선 토론 그냥 내버려 둘 거야. 한겨레 뭐 하고 있어? 한겨레가 기사 1개인가 2개인가 있더라고. 진짜 팩트 검증하기 딱 쉬워 보이는 것들. 뭐더라? 그 무슨 그 사드 배치 그 추가 뭐 이런 거랑 뭐 그런 거 몇 개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너무 좀 이렇게 이거를 이제 기사를 쓰면서도 너무 기가 막히고 좀 답답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좀
이게 기사 쓰고 나서 우울해진다고 해야 될까? 좀 우울해지더라고요. 예, 일도 하기 싫어지고. 내가 이거 팩트 체크해가지고 기사 써서 사람들한테 이거 공개해봤자 이거 몇 명이나 볼까? 예? 한 1000명 보겠지. 예? 물론 그 1000명도 저에게 소중한 분들이지만 대부분 국민들은 이걸 모를 거 아니야. 그게 좀 우울해지더라고요, 제가. 어제 좀 우울했어요, 사실. 자, 여러분, 강북구 의원이 이런 의혹 제기를 했어요. 그 최은순 씨가 그죠? 그 남편의 사망일을 조작을 해가지고 땅을 팔아먹은 의혹이 있다. 왜 그렇게까지 했느냐? 상속세 4억 원을 아끼려고. 예. 그런 참 좀 상상하기도 싫은 그런 의혹 제기를 했어요. 예, 좀 그렇잖아. 남편의 사망일을 조작해서 상속세 4억 원을 아끼려고 했다. 아, 그건 좀 너무 상상하기 어려운데. 아무튼 그런 이상한 문제 제기를 했어. 이게 좀 기사 내용은 좀 복잡한데 제가 조금 간결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뭐냐면 최은순 남편 사망 신고 미스테리. 예, 제가 이렇게 페이스북에 써놨는데 최은순 남편의 사망일이 그 부군의 사망일이 1987년 9월 24일이에요. 87년 9월 24일 가을에 돌아가셨어. 87년에. 근데 그러고 나서 한 3개월쯤 뒤에 겨울에 최은순 남편이 갖고 있던 땅이 있었어요. 석촌동에 서울에. 그게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3개월 뒤에 매매가 돼. 이게 최은순 여사한테 그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땅이었거든요. 최은순 남편의 이름으로 된 땅이 있었어. 그게 3개월쯤 뒤에 팔려. 그러면 이상하잖아. 아니 어떻게 돌아가신 그죠? 분이 3개월 뒤에 다시 그죠? 나타나서 땅을 팔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아마도 부인이 대신 땅을 팔 수는 있겠지. 왜? 남편이 살아 있을 경우 남편의 위임장을 받아서 인감도장을 갖고 부인이 대신 할 수는 있지. 남편이 살아 계시다면. 근데 남편이 돌아가셨잖아. 3개월 전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좀 살펴봤더니 남편 주민등록 말소한 날짜가 9월 24일이 아니고 87년 12월 10일로 확인이 됐어요. 3개월이나 늦게. 그러니까 석촌동 땅 매매하기 4일 전에 주민등록을 말소해. 예. 그래서 뭐야? 이분이 지금 남편이 땅이 있다는 걸 알고 이거를 그죠? 정상적으로 이제 양도를 받고 뭐 이렇게 하면 상속세 그죠? 양도세라 그러나? 그걸 4억 원을 내야 되니까 이걸 가지고 있다가 남편이 갑자기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이러고 있다가 머리를 써가지고 그러면 남편 사망신고일을 좀 늦춰가지고 내가 남편한테 위임받은 척 해가지고 남편 인감도장을 갖고 이거 그냥 팔아버리자. 그래서 세금 좀 아끼자. 이랬던 거 아닌가라는 상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유골 재테크. 이런 재테크를 하셨을까 설마. 근데 솔직히 이거는 내가 문제 제기를 하면서도 너무 좀 그죠? 너무 좀 그렇다. 이건 좀 분명히 이상하긴 한데 좀 상상하기가 좀 너무 끔찍하다. 예. 남편의 사망일을 조작해서 유골 재테크를 했다? 이건 좀 너무 말하기가 좀 그래. 근데 아무튼 서류 기록상으로는 확실히 이상해. 이런 거 백날 문제 제기하면 뭐합니까? 장모님이 얼마나 더러운 인간인지 세상이 다 알아도 그냥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기만을 바라시는 분들이 많은데 에휴.